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급행열차에 몸을 싣지만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초조해하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만 해.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은 보통 모래밭에 구멍을 파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우물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참 이상하군.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면서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던 낡은 풍차가 바람에 흔들리듯 도르래는 삐거덕 소리를 냈다. 이 소리 들려? 우리가 이 우물을 잠에서 깨운 거야.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리 줘, 내가 할게. 너에게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 가장자리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울렸고 두레박 속 출렁이는 물 위에는 해가 일렁이고 있었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서야 나는 그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에 대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감미로운 순간이었다. 그 물은 물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 밤새 걸어서 찾아내 도르래의 노랫소리에 맞춰 내 두 팔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물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에서 들었던 음악 소리, 사람들의 부드러운 미소로 인해 내가 받은 선물이 더욱 빛나 보였던 것과 같은 이치다.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서 찾지 못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그들이 찾은 것을 단 한 송이의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 찾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시고 나서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모래는 햇빛을 받으면 꿀빛깔을 띈다. 나는 그 모습의 행복감을 느꼈다. 약속을 지켜줄 거지? 다시 내 곁으로 와서 앉아있던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약속?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두었던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꼭 양배추처럼 생겼어. 그래? 난 바오밥나무 그림만큼은 제대로 그렸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그린 이 여우는 귀가 꼭 뿔처럼 생겼어. 너무 길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런 말 마. 나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 못 그린다니까. 그건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입마개를 그려 그에게 주면서 물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러자 그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도 1년이 돼.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왠지 모를 슬픔이 내 마음에 솟구쳤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본 그날 아침,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여기서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네가 도착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질문했다.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난 갑자기 두려워진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여우가 생각났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물 옆에는 오래전 폐허가 된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어린 왕자는 그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 안 나?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야. 그가 다시 대꾸하는 걸로 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하는 듯했다.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을 향해 걸어갔다. 어린 왕자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봐도.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이었다. 네 독은 좋은 거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다.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가야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때서야 나는 담 밑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30초 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나는 달려갔다. 그러나 뱀은 내 발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모래 속으로 스르르 물줄기가 잦아들듯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교묘히 몸을 감춰버렸다. 나는 담 밑까지 달려가 눈처럼 하얘진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이젠 뱀들과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그가 목에 두르고 있는 금빛 머플러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또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뭐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도저히 고치지 못할 것 같던 비행기를 극적으로 고쳤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힘들어.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아기처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그가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심각한 눈으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걸 넣어둘 상자도 있고 입막에도. 그리고 쓸쓸히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자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너 무서웠구나. 틀림없이 그는 무서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오늘 밤엔 더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자 견디기 힘들었다. 그 웃음은 내게 있어 사막의 샘과 같은 것이었다.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진 그 장소 바로 위에 있게 될 거야. 그 배민이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나쁜 꿈 같은 거 아니니.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사는 꽃을 좋아한다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게 즐거울 거야.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필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준 그 물은 마치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정말 맛있는 물이었어. 그래. 밤마다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 하나일 뿐이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웃었다. 난 그 웃음소리가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별들이 다 같지는 않아. 여행하는 사람에게 별은 길잡이가 돼.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자에게는 연구할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별은 황금이었어. 하지만 모든 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또 무슨 뜻이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중 한 별에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는 또 웃었다.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사라지게 되면
나는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가끔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와.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된 짓을 한 셈이네. 그리고는 그는 다시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웃었다. 어린 왕자는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죽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럴 거야.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럴 필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그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기도 하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안심하는 듯 했다. 그래, 맞아.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고 했지.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서둘러 뒤쫓아갔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저씨 왔어. 그리고는 내 손을 잡으며 걱정하면서 말했다. 이러면 안 돼. 아저씨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겠지만 내 별은 너무 멀어서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몸은 버려야 할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를 버린다고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려고 애썼다.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다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주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난 5억 개의 샘을 가지게 될 테니.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저기야. 나 혼자 한 발짝만 걸어가게 해줘.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너무 연약하거든. 또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아닌 네 개의 가시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앉았다.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한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한 줄기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스르르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6해 전의 일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너무 지쳐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셨다. 다시 말해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이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면 난 별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곤 한다. 그 소리는 5개의 작은 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아, 그런데 뒤늦게 생각난 것이 있었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의 입마개에 가죽끈을 붙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끈이 없으니 양을 메어둘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었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어떨 때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지. 어린 왕자가 그 꽃을 매일 밤 유리 덮개로 잘 덮어주었을 거야. 양도 잘 지키고 있을 테고 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모든 별들이 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주는 것 같다. 또 어느 때는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밤 그가 유리 덮개를 잊었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방울로 변한다. 이건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다. 내게는, 또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저 하늘 어디에선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우주의 모습이 온통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은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풍경이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찬찬히 잘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제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일이 있다면 아, 여기구나 하고 꼭 알아볼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지나가게 되면 발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잠깐 별빛 밑에서 기다려보길 바란다. 그때 만일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웃는다면, 그리고 그가 금발머리를 하고 있다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이처럼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애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길. 안녕.